자, 기본적으로 정확히 생각해서 어디 가냐고 그러면 상관없이 그래프 2번. 편집을 하다가 아까 기함수, 무함수 이렇게 눈이 껌뻑껌뻑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여기 있습니다. 1번. y는 sin x에 대해서 기본이 됐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거냐고 하면 모든 그래프는 한 주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기를 기억하는 게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사인 그래프의 한 주기를 지금 이 순간에 모르고 있는 사람은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방금과 같이 이렇게 한 주기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는 정확히 한 주기의 그래프도 가능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내야지. 자, 다시 한번. 한 주기의 그래프로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알았어? 왜 그러냐면 사인하고 이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들은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평행 이동시키고 대칭 이동시키는 짓은 곧 죽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야? 알겠습니까? 그걸 그리려고 시도해본 단어 자체가 무의미하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의원 실수 전체 관심 없고 그 다음에 2번 치역에 대한 이야기는 좀 드려야겠죠. 자, y는 sin x에서 sin x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항상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고 얘는 최대값과 최대값과 관련이 있다. 왜?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최대하고 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 동그라미. 2번 자, 뭐가 있냐라고 하면 아까 그 얘기 이 그래프는 지금 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확히 180도를 돌려보면 똑같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 흔히 뭐라고 하냐면 기함수라고 합니다. 기함수의 특징은 그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마이너스 sin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기함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원점 대칭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원점 대칭보다는 이래야지 조금 어떻게 의미부여가 좀 되죠. 그 다음에 잘 알겠지만 주기가 2파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고 주기 2파이에 관련되어 있는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죠. x 플러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주기함수의 식이 있었기 때문에 sin x처럼 표현하면 돼요. sin x 끝. 자, 다음 2번 y는 cosine x. 역시 이 그래프도 편주기의 그래프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한 주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어쨌든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라인 같이 긋고 여기 긋습니다. 여기 0점, 여기 1, 여기 막1,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요 그래프 같은 그래프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것도 뭐가 중요하냐 1번 역시 치역이 제한 범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x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 함수의 특징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냐를 보면 얘는 y축이에요. 그러면 아까 뭐하고 다르게? sin 함수하고 다르게 어떻게 되면 얘는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우함수식을 의미하는 것은 그 함수식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가 안에서 자체적으로 사라지는 거. 그래서 이게 곧 음각 공식이 되기도 하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예. 다음 세 번째 역시 주기는 2파이. 똑같은 내용이라 좀 심심하긴 해. 그치? 네, 코사인 뭐가 있냐라고 하면 x 플러스 2파이. 그 다음 얘는 코사인 x. 그 다음 여기서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코사인은 뭐가 추가가 돼야 되냐면 이런 게 추가가 돼야 돼. 빨리 나와. 자, y라는 함수, sin 함수에서 출발을 했을 때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의 차이점을 보면 여기가 2분의 파인데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당겨버리면 다시 여기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sin 그래프하고 똑같대. 코사인 그래프는 거꾸로 가야 되고 그렇지? 이렇게 사인 그래프를 당기면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면 x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당기면 얘는 또 뭐가 되면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돼. 사인을 왼쪽으로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됩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
얘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시키면 자 코사인 그래프가 돼요라는 사실도 중요하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알겠어? 더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사인이라는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시키면 얘하고 겹치게 만들 수 있잖아.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요즘에는 뭐냐면 사인과 코사인을 따로따로 주지 않고 한꺼번에 줘도 대칭성을 한꺼번에 확인하게 돼.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인에서만 대칭성을 확인하고 코사인에서만 대칭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 자체가 똑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겹쳐놓은 상태에서 대칭성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요즘에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게 돼. 프린트에 있으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라는 얘기야. 단순하게 얘가 평행 이동이 아니라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래프 모양이 일치한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합동이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조용히 앉아서 합동이라는 표현은 애매하죠. 알겠죠? 이해감? 오케이?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 코사인하고 사인을 완벽하게 겹친다. 이 사실을 알라 이 얘기야. 오케이? 자, 탄젠트 갑니다. 자,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조금 특이하게 나오는데 한 주기를 우리가 정리하면 자, 파이까지 그려지는데 여기 한 주기 이렇게 그리는 게 낫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마파. 여기는 하나 그려서 그 다음에 파이가 아니고 2분의 파이. 잠시만요. 여기가 파이가 되고 여기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됩니다. 한 주기를 그려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되고 자 얘가 정근선이지 무한히 따라 올라간다 이것도 따라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역시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반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정의역을 꼭 확인하고 가야지. 정의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게 변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는 상관없는데 여기가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빠져나갑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냐고 하면 파이 간격으로 사라질 때, 파이 간격으로 사라질 때 그걸 표현하는 게 m파이 수열처럼 생각하는데, 오케이? 맨 처음 항이 2분의 파이니까 갖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빠지는 거야, 정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정근사회정은 빠집니다. 여러분 안 배우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정의역에서 빠지는 정의가 안 되어 있는 어떤 정의역들은 다 정문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정문성 관련이 있어. 근데 여러분은 안 돼요. 미적 안 하니까 알겠습니까? 다음 2번. 자, 그리고 나서 치역은 실수 연체가 되고요. 얘도 뭐가 되냐면 기하함수, 원점 대칭이야. 기하함수, 우함수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하함수는 원점 대칭, 우함수는 y축 대칭이라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탄젠트 x 기하함수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이따 보게 될 올해 수능 문제 알겠습니까? 에서 기가 막힌 또 문제 하나 출제가 되겠는데 그걸 빼먹어가지고 프린트를 지금 다시 이거 집어넣어 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 한 문제 때문에 알겠어요? 자 이해가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무시하고 가면 안 된다고 한 번씩은 다 정리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알았어? 수능에 이런 문제를 두고 좋은 문제를 보면 볼수록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테마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끌어내고 낯설게 보이는 것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상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야. 알아서? 오케이? 자, 됐죠? 여기까지. 다음, 세 번째 이제 뭐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주기. 얘는 주기는 이제 파이가 되고, 탄젠트 얘는 뭐냐면 x 플러스 파이는 탄젠트 x로 표현 가능하지. 괜찮죠? 여기까지? 다음,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기도 한데, 정근선에 대한 표현. 이거 암기해놔야 돼. 나중에 그대로 우리가 평행이동 했을 때도 똑같이 표현합니다. m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정에서 빠지는 게 곧 뭐가 되는 거냐? 점근선이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기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 조금 길어야 되잖아. 조금 잘 참아내.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길게 못해서 지워도 되지 이거 좀 오케이? 자 여기가 들어가냐 근데 이거 조금 잘려요. 그렇지 너무 눌러줘야 돼
여기 있는 거. 그 분필 있는 거기까지 보여요. 그래, 알았어. 여기까지. 주어되겠습니까 이것도? 네, 주어가. 자,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거 사실 빼갖고 가는 거보다가 가만히 문제를 봤더니 아이고 지워지네. 지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하는지 좀 돌아가요. 그것도 올해 수능 뭐 이런 문제를 보면 알겠습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좀 가고 알겠습니까? 기본적인 건 얼마나 충실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알겠어? 켜져 있는 상태죠? 오케이. 자, 다음에 이제 뭐냐고 하면 조금 이제 별도로 이거는 이제 팁 어떤 팁이냐라고 하면 90도 이내에서 사인, 탄젠트, 코사인 그래프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다루는 방법도 좀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 우리의 관심은 2분의 파이 90도까지만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자 플러스 1까지 가면 플러스 1이 2분의 파이보다 작은데 그치? 근데 어쨌든 뭐 비율은 껴버리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럼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탄젠트부터 먼저 배워야지. 왜냐면 2분의 파이 뭐였는데 여기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렇게 잡아요. 이래야지. 지금 선생님 그린 그래프는 탄젠트 그래프야. 알겠습니까? 예, y는 탄젠트 x 90도 이내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인 그래프는 이거 좀 내리자. 너무 비율이 깨져버리고 어떻게 할까를 모르겠어. 무슨 얘기냐면 원래 2분의 파이가 되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2분의 파이는 2분의 3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가로가 좀 더 길어야 돼. 이래야지 이쁘게 그림이 나와. y는 탄젠트 x. 자, y는 sin x. 왜 선생님이 이걸 수정하냐고 하면 이 저 0의 지점을 같은 문제 때문에 수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y는 sin x. 그리고 이거는 탄젠트 x. 탄젠트 y가 코사인 x. 이쁘게도 이렇게 비율도 다 맞추려고 했더니 오히려 그러니까 더 신경 쓰여서 안 돼. 자, 요 그래프는 뭐예요? y는 코사인 x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라고 하면 4분의 8이야.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 특히 나중에 이제 무슨 글씨 써요? 무슨 물건이 진짜 선생님 아니 큰일 났다 이제 뭐 생각이 나. 그래서 나중에 미적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었냐라고 하면 탄젠트 그래프하고 얘의 그래프는 어디서 왔냐면 원점에서 왔나. 근데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접해. 알아서 두 개의 그래프가 알겠습니까? 접한다고 원점에서. 오케이? 그리고 다른 데서는 만나지 않아. 탄젠트하고 사인이.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미적을 혹시 할 수도 있는 사람 있지 않겠니? 오케이? 여기? 그렇죠? 예,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이제 뭐냐면 극한을 구하는데 이게 극한을 구하는 포인트가 되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미적에서. 예,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데 이 지점이 우리가 이제 수학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접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접한다. 알겠습니다. 접한다. 접점. 그래서 이 그래프가 90도 이내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조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계산을 할 때 헷갈리지 않고 편안하게 확실히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2분의 파이하고 4분의 파이 같은 게 x축의 표시가 되다 보니 드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비교를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게 첫 번째 팁이라고 하고 두 번째 팁 설명드리면 이제 이게 되는 거야. 기본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거 파이 대신에 3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파이는 3.14 얼마에 뭐가 되는 거야? 무한 소수가 되고 무리수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3 근처의 수는 맞긴 맞아.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할 때 뭐가 더 좋냐라고 하면 1번 6분의 파이가 어디쯤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지금. 그럼 6분의 파이 대신에 파이 대신 3을 대입해서 얘가 2분의 1보다 조금 큰 값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위치 잡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얘기야. 어느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오케이? 네. 얘하고 얘는 똑같은 게 아니지만 얘하고 얘의 차이가 0.14 차이 나잖아. 0.14 얼마나 차이 나더라. 그러니까 그 차이를 조금 무시한다고 하면 이 2분의 1 근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한 팁이니까 알아두시고. 두 번째, 4분의 파이라는 것은 역시 4분의 3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더 이상 단말이 아니고. 3번, 6분의 파이가 아니라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3분의 3보다는 큰 거고 1보다 조금 큰 값이다. 그래서 2분의 파이가 1보다 크다는 걸 아는 거야. 알겠니 뭔 얘기지? 네. 다음, 네 번째, 2분의 파이는 2분의 3보다 조금 크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고, 알겠습니까? 위치를 잡을 때 대략 이 근처에다 잡으시면 됩니다. 괜찮죠? 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또 수가 하나 있지.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게. 그러면은 우리가 1이라는 실수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게? 얘가 1보다 크니까 3분의 8보다는 작고 4분의 8보다는 어떻게 돼? 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각도로 얘기하면 45도하고 60도 사이에 1이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3으로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위치 잡으세요. 이런 그 다음에 3번. 삼각함수의 그래프의 확대와 축소. 자, 이제 이건 뭐냐고 하면 여기서만 쓰이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좀 알아놔야 된다. 이건 사인만 가지고 얘기하자. 사인. 뭘 얘기하냐면 여기 앞에 있는 A, X. 어떤 꼴을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Y는 A의 FX 꼴이야. 그러니까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FX 함수값 앞에 A를 곱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하고 이걸 일반화 시키면 이렇게 돼. 오케이? 괜찮죠 여기까지? 네. 그럼 얘의 의미는 이 A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니까 따로 알아야 돼. 알았습니까? 그래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 Y축 방향으로 절대값 A배만큼 확대 또는 축소를 하는 거야. 확대가 되는 거는 A 값이 1보다 크면 되고 축소는 0에서 1 사이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오케이. 사인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자, 요게 지금 현재 지금 y는 sin x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a배만큼 만약에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여기가 a 절대값 a 여기는 절대값 b 네, 이것까지 그 다음에 축소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얘를 1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상황이 되겠지. 자, 그래서 확대 축소가 돼서 얘는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하면 최대값하고 최대값이 상관없으로 높으면 최대하고 최대와 관련이 있는 거지 지금이지?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 A의 sin x의 그래프는 자, 최대값이 절대값 A 값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절대값 A가 최소값이 됩니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둡시다. 다음 두 번째 2번 자 뭐가 있냐면 사인의 bx 이런 표현인데 얘를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면 y는 f의 bx 꼴이야. 그러니까 x의 어떤 값이 곱해지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되면 얘는 x축 방향으로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b분의 1배만큼 조심해야 될 건 여기서는 이게 역수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확대
합계 또는 축소가 된다. 뒤에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축소가 되는 거고, 그거 역소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예, 오히려 0에서 1 사이면 확대가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예, 그래서 얘는 또 주기하고 관련이 있죠, 여러분.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첫 번째고, 또 이런 얘는 1번, 2번이라고 하자. 주기가 얘가 2파이가 원래 주기였다고 하면 절대값 B로 정리해야 된다. 자, 얘는 우리가 관심한 한 줄기의 어쨌든 그래프인데 사인이 다음과 같이 한 줄기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면 너무 어렵다. 자, 예를 들어서 축소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반띵해야지.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래프가 동시에 들어가는 상황이 있고 얘는 지금 어떻게 축소가 되는 상황이야. 다음 이거보다 확대가 되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해야 돼. 왜냐면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배로 확장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확대와 축소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엉망을 해봤더니 모양이 되게 찌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쁘게 잘 보이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1. 조금 추가적으로 생겼죠, 여기서. 괜찮지? 특별한 건 없지? 이거 내가 아는 거야. 좋아. 자, 이것도 아는 거야. 근데 굉장히 중요해. 이거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 우리. 왼쪽 지워도 되겠지? 자, 상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유종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이 좀 있을 수 있고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조금 다르면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물론 잘 하셨겠지만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가능하면 선생님 쪽으로 좀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간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상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조금 달리 설명하셔서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상하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어떻게 그리니까 1번, 2번, 3번, 4번. 자, 일단은 사인부터 설명을 하고요. 코사인은 그냥 미로 짐작하는 걸로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까? 네, 첫 번째 어떤 게 있냐고 하면 y는 a의 사인 bx 플러스 c의 플러스 d라고 하면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그래프를 그리기 하셔야 될 일은 알겠습니까? 가능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한 줄기 그래프를 끝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큰 틀은 이거야. 자, 대부분 x축하고 y축을 그린 다음에 사인이나 코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그 평행 이동이나 확대 축소를 하려면 죽으면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보통은 확대 축소를 모든 것들을 한 줄기 안에 우겨 넣어버리고 알겠습니까? 나중에 x축하고 y축을 잡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 하면 조금 수정을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똑같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를 봤을 때는 맨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최대값하고 최대값부터 찾기부터 들어가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냐면 여러분들 나 공식처럼 다 알고 있는 거야. 절대값 a 플러스 a. 왜냐면 이거 양수냐 음수에 따라 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최대값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 항상 문제 풀 때 문제가 된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 주기 찾아줘. 그럼 절대값 b분의 뭐가 되면 2파이. 그러니까 이건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긴 알아야 되지만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얘기다.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사인의 한 주기 그래프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사인의 한 주기 그래프는 이거잖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보도서를 봐서 가능하면 8칸 안에 이걸 구겨 넣자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래프가 바뀌지 않는데 A가 일단 대칭까지 설명할게요. 자, A가 양수일 때 우리는 가능하면 삼각함수 자체를 전체 X축, Y축부터 긋는 게 아니라 8편의 고도선만 먼저 긋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뭘 하냐면 나중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8판 긋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주시면 돼요. 이 사인 그래프는 우린 변함이 없어. 어떤 체제든 어쨌든 어떤 채소를 갖든지. 오케이? 이렇게 그리시고 다음에 두 번째 하실 일은 뭐냐고 하면 맨 위에 최대값이 이거니까 근데 이 값은 자 절대값 A 플러스 D라고 표시하시고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라고 표시하시고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 X축과 Y축을 잡은 게 아니고 최대 최소하고 그거의 중점을 잡은 거야. 이렇게 잡아놓고 X축과 Y축은 나중에 결정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네. 이러셔야지 여러분이 그래프 문제를 잘 푸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예를 좀 이따 들어가서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얼굴 표정 보니까 달라졌네. 이게 A가 양수일 때고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빨간색이 A가 양수일 때 여기다 같이 하는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주황색이 A가 양수일 때고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파란 나라가 없네. 네, 그러면 초록 나라로 하십시다. 자, A가 음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A가 음일 때는 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를 X축 대칭하듯이 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뒤집어요. 이게 초록색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아, 이거 따라야 되겠다. 내가 같이 표시 못하는 거야. 미안하다. 아, 여기 그림 똑같은데 이게 부호가 달라져서 그래서 여기 이게 부호가 달라지니까 표시를 A가 양수면 이것도 정리할게. A가 양수면 여기가 A 플러스 D로 표시될 것이고 마이너스 A 플러스 D로 표시되지. 미안해. 제가 어떻게든 전략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그리기 위해서 귀찮아서 안 했더니 자, 얘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뭐가 되냐면 양수 그 다음에 A 플러스 D가 오히려 숫자가 더 작아진 거고 두 개 더해서 가운데가 D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면 뒤집어야 돼. 뒤집어서 음수가 되면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D가 X축인 양 뒤집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대칭 이동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A 값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시켜드렸고요. 여기까지 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 다음에 꼭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어떤 걸 기억하냐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길이는 한 주기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는 절대값 b분의 2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오케이? 네,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4등분을 하셔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얘를 4등분 하면 얼마 되니? 이 절대값 b의 파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오케이? 이 간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문제가 안 생겨 이런 얘기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지? 전체 간격은 주기가 되는 거고 한 주기가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선생님 뭐가 돼요? 라고 하면 아마 문제 오늘 내일 절대값 풀면서 이것을 가장 많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면 4등분해서 이 한 칸이 얼마를 갖는지를 꼭 확인해 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지? 코사인은 필기만 해놓고 그래프 따라 안 그리고 하겠습니까? 필기만 해놓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코사인이랑 편에 좀 있다. 얘들 이게 뭐지?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이렇게 그려주면 아 그렇게 그렸지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 어떤 거냐면 이건 예를 들은 것뿐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해. y는 2에 sin E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1을 구해봐라.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하면 X축하고 Y축을 거서 평행이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여기서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은 최대값을 구하세요. 2 더하기 1은 3이야. 최소값 구하세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마1이야. 오케이? 다음 주기 찾으세요. 자, 주기라는 것은 2로 나눈 거니까 원래 2파이에 나누기 2 하면 파이가 되는 건데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아까 저기 있는 8편을 그리고 A가 양수가 되니까 그냥 한 줄의 그래프를 예쁘게 여기다 표시만 합니다. 괜찮죠? 네, 그 한 줄기가 파이가 전체가 파이가 돼. 여기가 얼마냐면 3이야. 여기는 얼마야? 마1이 되는 거지. 두 개를 나누기 2 하면 얼마가 돼? 여기가 1 되는 거네. 이해가 하면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그러면 X축과 Y축을 먼저 정해야 되는데, 자, 얘는 일단 평행이동의 내용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0을 놓고 계산을 하면 2x는 2분의 파이, x는 4분의 파이가 돼서 이 위치가 어디로 오냐면 이게 0이 되는 지점으로 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지점이 4분의 파이가 돼. 괜찮니 여기까지? 네, 다음. 자, 전체 파이가 뭐가 되냐면 주기가 되니까 4분의 파이가 이 한 칸이 되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럼 어떻게든 왼쪽으로 한 칸을 더 가져야 돼요. 뭘 찾으려고? y축 찾으려고. 여기가 0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그려져? y축이 그려져. 괜찮지?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 그럼 여기하고 여기 중간 사이에 뭐가 걸려? X축이 걸리는 거지 이제.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X축을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자, 이거 있잖아. 혹시 만약에 이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면 선생님이 일단은 저쪽에 그 시너지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더 해놨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걸로 부족하면 계좌말이라고 되어 있는 수완 찾아서 들어가시면 여기 있습니까? 여기 그래프에 관련되어서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황색이 X축이 되고 이게 Y축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X축과 Y축을 나중에 잡습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8판으로 모든 걸 다 끝내셔야지만 뭐가 가능하다고? 문제를 푸는데 되게 유용합니다. 이런 얘기야. X축과 Y축은 잡아줬지만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추가 질문에서 추가 질문, 사연한테. X 더하기 C에 관한 거는 그냥 적어서 저기만 예시로 끝내신 거죠? 그렇죠. 우리 영어로 끝내신 거죠. 네. 우리가 끝내셨죠, 선생님. 알겠습니까? 네. 됐죠? 또 평행이동의 내용이니까 평행이동은 따로 얘기 안 했어. 평행이동은 X축과 Y축을 잡는 걸로 대신해 버렸다. 만약에 알아듣겠니 여기까지? 오케이? 약간 뭔가 생소한 표정인데 지금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 지금 그래프를 지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수정해야 될 약이 있는데 그 얘기였어. 자, 어디 있는지 나중에 헷갈리면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탄젠트는 의미 없고 코사인은 이거 똑같아. 그래서 사인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거고요. 여기 있습니까? 오케이? 네. 그리고 여기다 선생님이 필기만 하는 걸로 하자. 2번. 코사인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역시 코사인도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과정을 조금 더 설명했는데 되게 길어. 알겠습니까? 네. bx 플러스 c 플러스 d. 그럼 얘는 최소 주기를 확인하는 게 다른 등이 없지 지금이지?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덧칠하면 되겠네. 자, 어떻게 빨간색이 코사인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줄기의 그래프가 그려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를 뒤집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x축, 얘 d를 x축처럼 생각해서 뒤집으시면 되죠. 이렇게. 괜찮지? 여기까지. 네, 다음 탄젠트 정리하겠습니다. 자, 탄젠트는 딱 한 가지 정근선에만 주의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자, 그것만 주의하면 되고 다른 걸 너무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드립니다. 자, 3번 y는 a 탄젠트 bx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제한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아요.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고. 네,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냥 3차함수 비스비트하게 그려지는 것만 기억하시고 알겠습니까? 이 디테일에 대해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알겠어요? 왜? 수학 범위가 아니라 저기 미적 범위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럼 미적도 물어보지도 않아.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 없다.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냥 그 적당하게 평균형식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거의 주기는 원래의 주기가 파이였고 역시 B로 절대값으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세 번째 정근선이네.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평행이동했을 때 맨 처음에 여기 잡을 때 4분의 파이를 어떻게 잡았냐면 봐봐. 이제 다 기억해. 알겠어? 뭘 기억하냐면 이 자체를 얘가 0으로 놓게 되면 오케이? 0으로 놓게 되면 자 원래는 코사인에 저거 묶어주면 b 묶어주고 x 플러스 b분의 c죠. 이렇게 되죠. 그럼 코사인 x가 원래 있던 거에서 bx부터 시작하자. bx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 넣는 거잖아. 그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확대 축소까지 다 이루어진 거지 지금이지. 오케이? 그럼 그런 모든 내용을 이 식 자체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2x-2분의 파이 이런 거 아까 사인 그래프 그렸을 때 얘를 는 0으로 놓고 x값 구해가지고 여기 찍은 거 기억나니? 4분의 파이라고? 오케이? 왜? 평행이동의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뭘 확대하고 축소하고 평행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건 다 뭐냐면 이 안에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는 0으로 놓으면 여러분들이 그 평행이동의 내용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있어. 도형의 방정식 안에. 무슨 소리를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정근선을 구하려고 한다고 신경 쓰지 말고 원래 a 탄젠트 x 플러스 d가 있다고 하면 오케이? 그럼 정근선이 탄젠트 x가 있다고 하면 x가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정근선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똑같이 bx 플러스 c x 위치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다고 평행하네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놓고 원래 정근선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를 계산해주면 정근선의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다고. 왜? 여기서 x 봐봐. b로 묶어서 x 플러스 b분의 c라는 것은 b만큼 x축으로 확대 축소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하세요 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알았어? 오케이? 그래서 x에 위치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야. 이해 가네요, 선생님들? 오케이?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식을 가져오면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로그 함수나 이런 거 했을 때 정근선을 찾아야 되는 게 있잖아. 여기 로그 x가 이렇게 있으면 x가 얼마일 때? 빵일 때 정근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그 bx 플러스 c를 해서 식이 복잡해졌어. 그럼 얘를 뭘로 그냥 놓으면 된다고? 0으로 놓으면 정근선이 그냥 나온다고.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0으로 놓으면 정근선이 나오는 거고 어느 거는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아둬야 될 팁. 괜찮죠, 여기까지? 오케이? 응.